안녕하세요. 저는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91살이고 지난 60년 동안 주로 50대 이상 고령자분들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30대 무렵부터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줄곧 노화와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 분야에 몰두해 왔지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91세나 되셨는데 아직도 환자를 보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전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야말로 매일 공부하고 움직이며 뇌를 쓰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비교적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 물론 책을 읽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책은 언제나 훌륭한 정보와 정신적 자극을 주는 좋은 도구이지요. 다만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꾸준히 지속하기에는 책보다 더 쉬운,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종합적인 뇌 자극을 주는 활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점,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후기를 최대한 담아낼 테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치매라는 병에 대해 지금처럼 많은 정보가 없었고, 심지어 치매는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현상 아니냐 하는 식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유형과 원인을 구분해내고, 무엇보다 뇌는 여전히 가소성을 지니고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1980, 90년대부터 음악치료, 미술치료, 사회적 교류가 치매 예방과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국내는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국내는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국내는 1980, 90년대부터 1990년 중년연령도는 1980지는 1980지는 구전대나 1980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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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책보다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 쉽고 뇌를 종합적으로 자극해주는 선택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치매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늦었지 않나? 벌써 60, 70 다 되어 가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역시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 이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본 경우는 눈겨분들은 물론 젊었을 때와 똑같이 되긴 어렵겠지만 치매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좀 더 밝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주제인 책 대신 이것, 치매 예방에 더 좋은 뇌 자극 활동은 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치매 예방이나 고령자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이 끝난 뒤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6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시면 다른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쉽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쉽거든요. 그래네네 그 중군이네 그 어무 주나 또이 쉽거든요. 갖는 무비르면 되게다 좀 중군이 하나다. 그 말이 쉽고 좀 업니다 보치. 업니다. 도이십북을 업니다 보치. 이번 이야기는 긴 시간을 할애해 말씀드릴 만큼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효과가 확실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김호 예치 할머니가 계십니다. 70대 후반쯤 저를 처음 찾아오셨는데 이미 몇 해 전부터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증세를 느끼고 있었어요. 가령 최근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 못하거나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헷갈리며 심하게 불안해 하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노래를 참 좋아하셨다는 점을 떠올리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김 할머니, 예전에 좋아하셨던 옛 가요나 민요를 매일 5분 정도만이라도 다시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따라 불러보시죠. 그냥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 뇌곡곳이 활성화된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음악 국립 보라네 하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노래를 참 좋아하셨다는 점을 떠올리고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노래를 참 전부시기 자 근데 벼소 그런 그 것이 곤정정이었는 요 그런 그 그런 저거 구시 저거 공주고 헬라니 엔지 그런 구서 저건 구글 란지 김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셨기에 이 방법이 특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다시 오셔서 예전 추억도 떠오르고 노래 가사를 외우다 보니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노래 교실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곡을 배우는 재미까지 찾으셨습니다. 이렇듯 음악 활동은 단순히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뇌를 폭넓게 자극해 줍니다. 가사가 있는 노래라면 언어 영역, 멜로디와 리듬은 청각 영역, 거기에 따라 부르는 과정에서 몸이 살짝 움직이면 운동 기능과 협응력도 쓰이지요. 그래서 음악이야말로 종합적인 뇌 자극해 줍니다. 가사가 있는 노래라면 언어 영역, 멜로디와 리듬은 청각 영역, 거기에 따라 부르는 청각 영역, 거기에 따라 부르는 청각 영역, 거기에 따라 부르는 청각 영역, 또는 정가공영 영영 정가공역, 거기에 따라 부르는 청가공영, 청가공, 청가공영, 청가경, 청가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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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가공, 청공공. 저는 그런 이유로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활동이 바로 음악을 즐기는 일입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 간단한 악기를 배우기, 혹은 그냥 의식적으로 음악을 감상하기 모두 좋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외국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에게도 과거에 즐겨 들었던 음악을 들려주면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말수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여러 대학병원에서도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요. 음악은 비단 치매 예방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에도 좋으니 부담,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에도 좋으니 부담. 음악은 비단 치매 예방뿐 아니라 이인이라 한국의 부담평리라 전보의 부담.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활동은 손을 활용하는 작업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림 그리기, 색칠 공부 또는 일기 쓰기처럼 손을 사용해 창작해내는 모든 과정이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저는 젊은 시절에 미술치료사분들과 협업한 적이 있었는데 치매 초기 환자분들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으로 채색하는 활동을 권장했더니 집중력과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임상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그리려면 대상, 풍경이든 상상이든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손을 움직여 형상에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이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가섭 상식에 공정영을 미치지요. 이때 오는데 쟁식에 환정하고 쟁식에 가고 쟁식에 상식에 동식에 가고 상식에서 동식에 창식에 가고 동식에 있고 동식에 고는 삼랑에 있고 상식에 보이려니 동식에 삼식에 즈미래 동식에 삼식에 즈매. 조금 더 쉬운 예로는 손자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색칠 공부책을 잠시 빌려와서 함께 색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 그리려는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마음껏 칠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재미가 쏠쏠합니다. 혹은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중 기억에 남는 것 한두 가지를 간단히 적어두자라는 식으로요. 뭐든 손으로 쓰는 과정은 머릿속에서 정보를 재정리하고 단어를 선택해 표현해야 하므로
아주 좋은 인지 활동이 됩니다. 이 역시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직접 펜과 종이를 쓰기 번거로우시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손으로 써보는 게 충분합니다. 직접 펜과 종이를 쓰기 번거로우시답니다. 직접 펜과 종이를 권해드립니다. 뭘 대단히 잘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 없이 시도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요리입니다. 요리라니?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평생 요리를 거의 해보지 않은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는 것부터 막연히 겁이 날 수 있지요. 그런데 간단한 요리라도 과정을 뜯어보면 뇌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골라 씻고 썰고 조리 과정에서 냄새와 색을 확인하고 간을 맞추는 동안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동원됩니다. 레시피를 보며 다음에는 소금을 얼마나 넣지? 언제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야 하지?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하니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되지요. 또 완성된 음식을 직접 먹어보면서 오늘은 짜게 됐네. 다음에는 덜 넣어야지 하니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하니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되지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뇌가 학습을 반복합니다. 오히려 조금 엉성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것 자체가 경험이 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바꿔야지 하는 학습의 기회가 되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호 할아버지께서는 80세가 넘어 요리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라면을 끓이면 탱글탱글한 식감을 내는 방법을 알겠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거기서 자신감이 붙으시니까 김치찌개도 따라 만들어 보시고 어느 날은 된장찌개에 호박과 두부를 적절히 넣고 끓이는 방법도 터득하셨어요. 손수 만드신 요리를 식구들과 같이 먹으며 대화도 늘어나고 예전보다 몸도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셨지요. 이런 일상적인 변화가 결국 치매 예방뿐 아니다. 정서적 만드신 요리를 식구들과 같이 먹으며 대화도 늘어나고 예전보다 정서적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아무리 책을 혼자 열심히 읽어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큼 뇌의 여러 방식으로 자극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를 나누려면 언어를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 표정과 말투를 이해해야 하며 그 흐름에 맞춰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을 재빨리 꺼내야 하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행위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목적뿐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호회나 모임 혹은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데에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친구 한두 명과 주기적으로 만나 찬안하고 간단한 놀이, 예를 들어 고스톱이나 윷놀이, 내를 그른반대 미른고, 그래고 동갑은한데, 그래고 동갑은 이어터는한데, 그런 거 여우돈데 또는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통해 매주 일정 시간에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심할수록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따라서 소통은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80대, 90대 분들을 만나면 동네 복지관에 실버댄스 교실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추천해 드리는데 막상 용기를 내서 가신 분들은 대부분 돌아와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삶의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더군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젊은 세대의 물건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60, 70대 이상 분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익히면 오히려 뇌를 다양하게 쓸 기회가 됩니다. 가령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 간단히 메모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인지 훈련입니다. 또 퍼즐 게임이나 맞춤법 퀴즈 같은 앱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5분이라도 그런 앱을 실행해 문제를 풀다 보면 평소 잘 쓰지 않던 뇌의 영역을 자라버진 근담 적응이 되더군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이나 악기 강좌를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 해보며 즐기시기도 하시는데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경험이 되니 뇌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단 너무 오랜 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또 혹시 게임에 과몰입하실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적당히 활용하면 득이 된다는 건 당연하겠지요. 지금까지 소개한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은 흥미롭게 시도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서 바빠서 혹은 별 효과를 못 느껴서 중단해버리곤 하시거든요. 제가 60년간 보아온 어르신들 가운데 무언가를 꾸준히 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은 주로 시간표를 짜두셨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에는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른다.
화목에는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손그림을 그린다. 주말에는 주 1회씩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 같은 작은 계획이 있으면 실천율을 맺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누군가와 함께 보는 겁니다. 혼자서 하기엔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는데 친구나 가족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군가와 서로 오늘은 그림 뭐 그렸어요. 어제는 이렇게 요리했는데 실패했어요.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동기부여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는 사촌 형제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그린 그림이나 쓴 글을 공유하고 이건 색감이 예쁘네요. 다음엔 어떤 거 그려보실래요?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서로 더 자주 연락하고 친밀감이 깊어졌을 뿐 아니라 그림 그리는 횟수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뇌 운동이 되었지요. 사실 치매라는 병은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의학계에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신약 개발과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완벽한 해법이 나왔다고 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활기차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 올린 결과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스스로 집안일을 해내며 혹은 손주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작은 변화는 춘보니를 작은 해숙에사 초목사는 작은 준인질은 천보니르자는 당에 웃는 작은 인질랑디어 작은 이노 구준에는 같이 맞는 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몇 달 뒤, 몇 년 뒤에는 분명히 그때 시작하게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드실 거라 확신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고령자분들을 위한 운동법, 식단관리, 심리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나는 손을 잘 못 써서 그림 그리긴 좀 어렵다거나 악기를 도저히 배울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한두 가지라도 찾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고 이제 늙었는데 뭘 하겠어 하고 쉽게 체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 나이에도 뇌는 변하고 그 변화가 작은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고령자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렉인데 근데 그리고시요 사짝은 저우 참 매거니 저운항명건 저운항건분들의 저운항거헌 다건 전들을 준 사연 제가 91살 이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저 자신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고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새로 배우고 가끔은 요리법 영상도 찾아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제 뇌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참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거든요. 처음에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두어 번 해보면 익숙해지고 어느새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존감은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뇌는 늦게라도 새 자극을 주면 분명히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책만 읽는 것보다 음악, 손작업, 요리, 사회적 교류, 디지털 기기 활용 같은 활동이 훨씬 종합적인 뇌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5-10분씩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물론 마음가짐과 삶의 질까지 함께 바뀔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노년의 삶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하는 경험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60년간 쌓아온 다양한 사례와 최신 연구를 더 정리해 차차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마음 편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접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제 기쁨이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접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드러시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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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드러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결국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실천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도전이라도 지금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딱 5분만 좋아하는 음악을 따라 불러보자. 혹은 내일 아침에 산책하면서 꽃사진을 한 장 찍고 그 느낌을 메모장에 기록해보자 같은 식으로 사소하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실천이 쌓여서 삶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결국 내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게 되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기회가 될 때마다 공유해 드릴 테니 부디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 궁금하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석환 박사이고 91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 주변과 진료실에서 배웠던 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치매 예방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든 마음 먹고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제 채널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삶의 질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풍부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며 참바즈입니다. 다시 한번